방탄소년단이 폭발적인 성장을 단기간 안에 하는 바람에 레이블 쇼핑이 가능해진 상황이었죠. 제가 아이리스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레이블마다 이게 개성이 다 달라요. 멀티레이블. 뉴진스는 우리 꼭 뭐 너네가 주목 안 해도 돼. 그냥 약간 끝을 놔버리는 느낌? 한솥밥을 먹는데 서로 밀치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군대 축구하듯이 골 무슨 병장한테만 다 몰아주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하이브라는 K-팝 선도하는 가요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고 그 산하에 여러 레이블 음반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도어고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기획하고 제작해낸 레이블이죠. 뉴진스는 음악적으로 신선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뉴진스가 날린 솜털 강펀치에 K-팝계가 휘청거렸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까지 잘된 K-팝들은 공통점이 이제 마라맛이라는 거죠. 칼군무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드라마틱하고 후렴구 훅이 굉장히 세고 뭐 후크송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었는데 뉴진스는 굉장히 편안하고 너무 쿨하고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임희윤 대중음악 평론가라고 합니다. 우리 꼭 뭐 너네가 주목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즐거워서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끝을 놔버리는 느낌? 예를 들면 그 뉴진스의 초기 곡들을 들어보면은 지금껏 이어왔던 K-팝의 하이텐션 트렌드가 아니라 약간은 로우 텐션? 이지 리스닝 장르가 요즘에 뭐 대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지 싱잉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음을 친다든가 아니면 랩을 정말 세게 한다든가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뉴진스라는 그룹을 가지고 하이브라는 쉽게 얘기하면 모기업과 어도어라고 하는 자회사가 충돌을 벌이는 K-팝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진스가 잘 돼도 존중이 없잖아. 견제만 하고 키워줄 생각을 안 한다. 써먹을 생각만 하고 이런 회사에 어떻게 믿음을 갖냐. 가지면 그게 이지. 민희진은 왜 배신하냐. 아니 무슨 야 자기들이 배신을 하고 내가 이게 같이 이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작을 했죠. 방탄소년단이 너무나 폭발적인 성장을 단기간 안에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됐고 상장을 하면서 주주들의 염려는 이제 한 가지죠. 방탄소년단의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매출의 90% 이상이 달려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군입대 이슈도 있었고 그때 마침 이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까지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자금 흐름이 좋아졌고 레이블 쇼핑이 가능해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방탄소년단의 매출 비중을 거의 30%대까지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이브 형태의 멀티레이블은 좀 빠른 시간에 리스크를 분산하고 사세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면 멀티 레이블에서 고도화라는 거는 뭘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레이블이라는 게 보통은 해외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생적으로 소규모로 레이블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들이 커져가는 그런 구조이고 그 레이블만의 어떤 색깔이 10년, 20년 이렇게 쌓인 레이블들을 보통은 인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레이블들의 색깔이 있고 레거시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K-팝이라는 것이 사실 아이돌 댄스 그룹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장르가 그렇게 다채롭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레이블별의 어떤 뚜렷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미해졌고 서로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는 힘들어졌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각자의 색깔이 더 돋보이도록 좀 장려하는 게 하이브의 지향하는 바가 아니었을까. 근데 지향만 했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레이블 간의 경쟁도 엄청 심하겠어요. 굉장히 심하죠. 맞아요. 서로 밀치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기획 방향도 겹치고 제작 방향도 겹치고 뭐 홍보 방향도 겹치고 소비층 타겟도 겹치고 이렇게 되니까는 뭐 서로 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측면도 있죠.
K-팝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멀티 레이블이 적합한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K-팝판 한강의 기적은 3, 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2018년, 9년 이때 방탄소년단은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빌보드 싱 차트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정말 단기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어떤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좁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양적인 팽창이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비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시장은 큰데 멀티 레이블인데 왜 이렇게 다양성이 없다라고 질타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너무 급박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K-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교할 만한 대상이 1980년대 홍콩 누아르 영화라든가 또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콩 누아르 같은 경우에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죠. 형사들이 뭐 했는데 막 그 뭐 깽단에 잠입을 하고 근데 뭐 밝혀져가지고 결국에 서로 총 겨누고 막 나중에 피투성이 되고 막 남자들의 의리 이런 공식에 너무나 열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막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겨워진 거죠. 그러니까 K-팝도 그런 어떤 리스크를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K-팝이 굉장히 좁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들여다보면은 JYP를 보면 데이식스라든지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같은 밴드형 아이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돌 댄스 그룹의 음악에 락적인 느낌을 넣는 것은 있지만 밴드 형태의 아이돌은 뭐 사실상 없는 거죠. 독특한 밴드를 하나 키우느니 그런 음악을 잘 만드는 프로듀서한테 곡을 받아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에게 부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레이블을 거느리고 있지만 K-팝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에 비해서도 좁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에 가깝죠, 사실은. 이걸로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했냐면 모두가 다 생머리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의 제작 포뮬러 자체를 너무 모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레이블마다 이게 개성이 다 달라요. 멀티 레이블. 제가 아일릿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걔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이. 아일릿은 아이브 산하 6개 레이블 중에서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에서 기획되고 제작이 된 신인 그룹인데 엔하이픈이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하이픈과 아일릿을 나란히 놓고 보면 거의 공통점이 없어요. 멀티 레이블 체제를 건강하게 지향을 한다면 엔하이픈의 동생 그룹이라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전혀 부각시키질 않았죠. 오히려 뉴진스를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희진 대표의 주장과 별개로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일릿을 하이브는 그렇게 마케팅을 아예 했거든요. 하이브의 막내딸. 그러니까 하이브의 막내딸이 되는 순간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르세라핌, 뉴진스, 아일릿. 그렇게 되니까 사실 빌리프랩의 독자적인 기획력이나 어떤 제작 역량 이것을 뭐 장려하고 지켜봐주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마그네틱 같은 곡 보면은 작사 작곡 프로듀스에 다 방시혁 의장이 참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로 나왔던 게 군대 축구죠. 병장 나오면 볼 다 몰아준다는 게 그런 거죠. 무슨 군대 축구하듯이 골 무슨 병장한테만 다 몰아주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지금 최근의 현상을 보면 큰 회사 출신의 아이돌 그룹들이 계속 성공하고 데뷔하자마자 큰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른바 아이돌을 띄울 수 있는 그 루트 자체가 숏폼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이런 길목을 좀 점거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의 노하우 또는 자금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갈수록 좀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게 아닌가.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때 공개한 카톡 중에서 에스파 밟을 수 있죠? 느닷없이 12월 2일에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저는 에스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설사 그게 뭐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진짜 좀 건강한 시장이고 쿨한 시장이라고 하면은 에스파 안 밟아도 되거든요. 그냥 자기 음악 내가지고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확장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보고 가면 되는데, 하지만 지금의 K-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슈퍼 IP에 모든 걸 몰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인기 있는 예쁘고 멋진 아이돌 멤버들에게 모든 빛을 다 쏘여줘야 돼요. 그래서 팬들이 그들에게 종교적인 충성을 다하고 과도한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처럼 됐어요.
엔터에서 최근에는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K-팝이 좀 특이한 지점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데 음반, 그러니까 특히나 실물 음반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2023년에 전 세계 음반 판매량 통계를 IFPI라고 하는 국제 음반 산업협회에서 이제 냈는데 작년에 타임 올해의 인물로 뽑혔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반 2장이 4위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1위와 2위는 K-팝입니다. 1위는 세븐틴의 앨범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전 세계 한 5억 명 정도가 쓰고 있다고 하는 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월간 청취자 수가 나오는데 1000위, 2000위권까지 이제 통계를 뽑아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인기 있는 모든 K-팝 그룹들의 이름을 검색을 해봤죠. 순위가 가장 높은 게 BTS. 한 달 전쯤에 봤을 때 한 170위권이었고 블랙핑크가 420위권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꺾고 가장 많이 음반을 판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1000위권 밖에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이른바 뭐 세계관이라고도 불리는 콘셉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뭐 초기 1, 2세대까지만 해도 누가 뭐 더 잘생기고 멋있고 뭐 예쁘고 춤 잘 추고 뭐 노래가 좋나 이런 정도에 머물렀다면 조금씩 해외로 이제 확장이 시장적으로 돼 가면서부터 어떤 다른 차별점, 새로운 경쟁력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 서사를 전개하면서 그러니까 멤버마다 서사성을 부여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팬이 된 분들을 이 스토리에도 몰입하게 만들어서 충성도를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갈수록 3세대, 4세대에 오면서 좀 고도화된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약간 단순화해서 도식화해서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제 청각 크리에이터와 시각 크리에이터의 어떤 충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K-팝계 가요계를 좀 주도해왔던 분들은 청각 크리에이터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이 K-팝은 특성상 이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갈수록 글로벌화하면서 더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팝이 구분되는 가장 큰 차별점은 시각적인 부분이고 물론 미니진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돌출될 수도 있지만 시각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죠. 다 알고 있죠. 벚꽃연금, 장범준 부럽다. 벚꽃연금 타겠네. 하지만 시각적인 부분, 안무라든지 뭐 어떤 시각 콘셉트 기획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업계에서 그런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뉴진스는 사실 그거 안 하고 밀어내기 거의 안 하거든요. 뉴진스 안 하고 이 성적이 나왔어요. 포토카드 없이. 그게 밀어내기 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시장이 비정상적이 돼. 그리고 그거 팬들한테 다 부담이 전가돼. 럭키드로우로 소진해야 되지, 팬사인 해야 되지, 우리 멤버들이 기죽을까봐 갔던 애들이 또 가고 앨범 또 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지금 음반 시장 너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음반 밀어내기는 사실 K-팝 업계에 굉장히 안 좋은 관행으로 지금까지도 업계에서는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양의 음반을 유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밀어내는 거죠. 그 정도로 K-팝이 어떤 슈퍼팬들의 반복 구매, 충성도에 기반한 구매 이런 것들이 K-팝 신드롬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필부가 많이 일상에서 소비하고 있는 음악 그리고 차트에서 폭발적으로 가끔 한두 번씩 두드러지는 음악 또는 실물 음반이 이상하게 너무 많이 팔리는 음악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이 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인 그룹이 나와도 수십만 장을 팔아야 되고 성공 신화를 계속 이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그걸 만들어내서 100만 장, 1000만 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부작용이 불거질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뭐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부터 시작해서 막 수백만 장을 팔고 뭐 이런 기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는 K-팝이 맞아 와 대박이야 막 빌보드 싱글 차트 1위하고 요즘에 K-팝이 진짜 대세래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계속 다음 기적을 기다리는 분위기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쿨해져서 좀 지속 가능성을 보고 좀 자체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차제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